서울의 늦가을,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습니다. 윤서아는 인천 바닷가 근처 작은 독립서점 바다책방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점 안에는 책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린 낙엽이 문 앞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작은 걸레로 바닥을 닦고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아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책을 사랑하고 손님 한 사람에게도 진심을 다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날도 빗속을 걷는 손님은 드물었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틈 사이로 들어온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혹시 이 서점 매물로 나왔나요? 서하는 순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니요. 여긴 사장님이 평생 지켜온 곳이에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잘못 보고 왔나 봐요. 그의 말투에는 정중함과 동시에 부드러운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비가 오네요. 남자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도현 한성그룹 부회장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책을 좋아하는 손님으로 서점 안에서 잠시 머물고 싶다고 했지요. 두 사람은 책을 고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하는 그가 부자인 걸 모른 채 평범한 청년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책장을 스치는 모습,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순간 서하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날 서하의 손님은 우연처럼 반복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서점을 찾았고 작은 대화와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서하는 점점 그가 단순한 손님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세계와 너무 다를지도 몰라요. 서하의 과거는 조용했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을 도우며 자란 현실적 삶, 친구와 함께했던 대학 시절, 문학에 빠졌던 순간, 그리고 취업 실패와 독립서점 아르바이트가 그녀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단정하지만 내면에는 꿋꿋한 자존심과 진심이 숨겨져 있었어요. 도연 역시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재벌 3세라는 신분으로 태어나 권력과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냉철하고 차분했지만 사람들과의 거리감 때문에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습니다. 서점을 찾은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책 속에서 그리고 서하와의 대화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지요. 비는 여전히 잔잔히 내렸습니다. 서하는 커피를 내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단순하지 않아요. 분명 나와 다른 세상 사람일 텐데. 도연은 책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음이 편해지네요. 감사합니다. 서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요. 책과 사람이 주는 온기 덕분인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서점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 다른 세상을 향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작은 선이 생겼습니다. 이 선이 앞으로 어떤 길을 만들까? 비 오는 강변도로 자동차 불빛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서하와 도연은 서로를 다시 바라보며 이 인연이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운명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서점 내부를 비춥니다. 책장 사이로 들이운 노란 조명, 커피향, 조용한 웃음. 서아의 눈빛은 묘하게 빛났고 도연의 입술에는 작은 미소가 남았습니다. 이날 밤 두 사람의 세계는 서서히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초겨울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윤서아는 바다 책방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아직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도연이 최근 자주 찾아오면서 마음 한켠이 흔들렸지만 서아 스스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세상에 살아요. 좋은 사람임은 알지만 내 세계와는 달라요. 그날 아침 서점에는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책 주문을 잘못 전달해 받지 못한 손님이 화를 내며 항의했지요. 서아는 사과하며 손님을 진정시켰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이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괜찮아요?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서아는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연은 잠시 책장을 살피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만남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서아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이야기 괜찮아요. 제가 혼자 감당할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그녀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웠습니다. 며칠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재벌 3세, 서점 아르바이트생과 데이트? 댓글에는 비난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는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내가 원한 건 단순한 일상이었는데, 도연은 그 소식을 듣자 즉시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서아 씨, 이건 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도 지치겠죠.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잠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그저 당신을 지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 마음 저도 알아요. 근데 현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며칠 후 도연의 어머니 장미숙 회장이 직접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세련되었지만 말투와 표정에는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아 씨, 우리 집안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여기서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아는 숨을 고르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아요. 장 회장은 냉정하게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당신 마음이요? 사람의 마음보다 사회적 시선이 먼저지요. 그걸 모른다면 당신 스스로 힘들어질 뿐이에요.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다가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길 방법을 찾을 겁니다. 서아는 손을 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바람에 섞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동안 서아는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친구 박지훈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르게 살아왔어요. 나는 현실과 책임 속에 살아왔고요. 지훈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사랑이 어려운 이유가 신분 때문이라면 그 벽을 어떻게 넘을지 고민해 보는 거죠.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날 저녁 서아는 서점 창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도연을 향한 마음, 주변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낀 외로움과 설렘. 나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바닷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작은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피하지 말자. 마음을 정리하고 다음 길을 준비하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만남에서는 내 마음을 솔직히 보여주자. 하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창밖으로 비치는 거리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 작은 서점, 바닷가, 그리고 빗속의 불빛, 모든 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서막임을 느꼈습니다.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윤서아는 바다 책방에서 홀로 책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거리의 불빛이 반짝이며 길을 따라 흩어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도형과의 관계가 점점 주변의 압박과 사회적 시선에 갇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여전히 서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차분함과는 달리 어딘가 흐릿했습니다. 서아 씨, 제가 우리 사이가 힘들어진 걸 알고 있어요. 서아는 책장을 넘기며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힘들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연 씨,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녀도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장미숙 회장이 서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더 날카로운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아 씨, 우리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번 관계는 여기서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서아는 숨을 고르며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해야 합니다. 장 회장은 냉정하게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을 이해한다면 제 말을 따르는 것이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도연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서아는 손을 살짝 뺐습니다. 도연 씨, 당신 마음은 알지만 우리 상황은 너무 복잡해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지켜낼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어요.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내 마음만으로는 안 될지도 몰라요. 그날 밤 서아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에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지만 도연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구 박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은 그대로인데 현실은 너무 버겁다. 지훈은 곧 답장을 보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없어. 도연 씨와 마음을 맞출 방법을 찾아봐야지.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도연과 함께한 순간들, 웃음과 조용한 대화, 서로를 지켜준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후회할 거야. 그렇다고 무모하게 달려갈 수도 없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중심이 되어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다음 날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선 도연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서아 씨, 오늘은 그냥 당신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서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요, 도연 씨. 근데 우리 현실은 여전히 어렵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길었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묵직하게 자리했습니다. 서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찾고 나 자신도 지켜야 해요. 도연은 말없이 서아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의 결심을 읽은 듯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먼저 마음을 다치게 할지,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깥에는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길 위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아와 도연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서서히 맞닿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눈발은 잦아들고 대신 바람이 차갑게 거리를 스쳤습니다. 윤서아는 작은 서점의 문을 열고 창가에 놓인 책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마음속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현실과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공식 업무와 사적인 마음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아를 지키고 동시에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직접 서점을 지원하는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한성문화재단의 이름으로 지역 독립서점과 예술 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도연은 서점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아 씨, 안녕하세요. 지난번엔 제가 너무 조급했네요. 서아는 책을 정리하다가 잠시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미묘한 긴장과 조금의 설렘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손에 들린 작은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요. 서점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말이에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적응할게요. 그의 미소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협력하며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서점은 지역 예술가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청년 창작자들이 서점을 찾았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조금씩 자신이 만든 변화가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도연은 늘 곁에서 조용히 서아를 지켰습니다. 서아 씨, 오늘 행사 준비는 괜찮아요? 네. 다행히 문제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대답에는 감사와 신뢰가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작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후원 관련 기사에 오해가 실린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도연과 상의하며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감정을 먼저 드러내지 말고 사실만 보여주자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당신의 침착함 덕분에 해결할 수 있겠네요. 점진적 변화와 협력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서아는 도연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지난번엔 오해도 많았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당신의 진심이 진짜라는 걸. 도연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제부터는 서로 지키면서 나아가요. 그녀는 손을 맞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서점 창가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지킬 방법을 찾았구나. 도연 역시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마음과 현실이 조금씩 맞닿기 시작했구나. 서점 내부에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그림, 청년 작가의 시집, 그리고 작은 메시지 카드가 놓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작품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어요. 맞아요. 모두 우리 노력 덕분이에요. 작은 성공과 점진적 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뿐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앞으로 닥칠 시련을 극복할 힘이 될 것임을 느꼈습니다. 서점 창문 너머로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겨우내 내린 눈은 이미 녹아 작은 물방울이 유리창에 맺혀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손에 새로 출간된 시집을 들고 천천히 서점 안을 걸었습니다. 작은 전시 작품 사이로 아이들의 그림과 메시지 카드가 놓여 있었고 그 속에서 지난 계절의 어려움과 노력 그리고 성장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 씨, 안녕하세요. 이도연이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네요. 다행히 오늘은 날씨도 좋네요.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아 씨, 지난 시간 동안 미안했어요. 가끔은 제 마음만 앞서고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죠. 서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마음을 숨기느라 때로는 냉정하게 굴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서로 솔직히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두 사람은 오래전 함께했던 서점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좋네요. 맞아요. 지난번보다 더 성숙하게 서로를 지킬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도연은 잠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걸어가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네, 함께 할게요. 서아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지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날의 첫 만남, 신분 차이로 생긴 오해와 갈등, 서로를 지키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했던 시간들, 모든 순간이 지금의 결심과 감사, 사랑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고마워요.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에는 과거의 긴장감이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연스럽게 담겼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와 서점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하게 책장 위를 비추고 작은 먼지들이 빛을 따라 춤췄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이제는 서로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겠죠. 서점 안에는 작은 웃음과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그림 속 메시지, 청년 작가들의 시집, 그리고 두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 서점을 가득 채웠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두 사람을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연은 창가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아 씨 사랑해요. 서아는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이제 우리 함께 걸어가요. 서점 밖에는 햇살이 반짝이며 거리의 나무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봄, 두 사람의 마음에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서로의 성장과 진심 그리고 현실을 함께 받아들이며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벽 너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